이번에도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을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질문은 짧은데 F1 키에 할당되어 있는 기능을 바꾸고 싶으시대요.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F1은 도움말을 띄울 때 사용을 하죠. 오토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말을 띄울 때 사용을 하는데 F1이라는 게 ESC랑 붙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트북을 자주 쓰는데 노트북에서 F1이랑 ESC가 바로 딱 붙어 있어서 취소하려고 ESC를 누르다가 실수로 F1을 누르면 짜증이 확 솟구치곤 해요. 그래서 F1을 ESC로 기능을 교체해서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왕 바꿀 거면 F1은 ESC로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사실 이게 어떤 걸 사용을 하냐 하면 오토캐드에서 명령어 같은 거 편집할 때는 acad.pgp 파일을 수정을 하죠. 여기 위에 있는 버튼들을 수정을 할 때에는 관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CUI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책에 보면 리본 메뉴나 도구막 때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버튼을 만드는 거 그런 걸 설명하면서 요 CUI를 다뤘었어요. 근데 요 단축키 넣는 것까지 다루지는 않았죠. 내용이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.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한번 요거를 다뤘습니다. 어디서 했냐 하면 리습을 단축키 Shift Z로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. 자, 요 아래 요 내용이 좀 있어서 깊이가 좀 있어서 스크린샷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. 여기에서도 비슷한 내용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. 자, 일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여기에서 F1을 취소 ESC 키로 바꾸는 그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요 창을 보면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왼쪽은 기능을 써놓은 거고요. 오른쪽은 왼쪽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표시되는 거예요. 클릭하면 오른쪽에 왼쪽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그 중에서 지금 할 건 단축키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. 뭐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요런 단축키는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 요 항목 중에 키보드 바로가기라는 게 있어요. 얘를 확장해서 보면 바로가기 키랑 임시 재지정 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임시 재지정 키는 크게 건드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. 거의 뭐 건드리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바로가기 키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바로 요 바로가기 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토캐드에 적용돼서 메뉴에 보면 상위에 오토캐드가 있죠.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에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요 아래는 명령 리스트라고 써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오토캐드의 기능들이 쫙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만들어서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미 있는 걸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. 이미 있는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.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요. 근데 이미 있는 걸 위에다 넣으면 수정할 때 얘가 딴 데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복사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원래 있던 것까지 수정이 돼버리겠죠. 그러니까 집어넣을 기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일단 취소를 넣을 거니까 취소라고 요 항목에다가 타이핑을 하면 취소라는 게 들어간 필터가 걸리는 거거든요. 취소라는 게 들어간 항목들만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.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
책이나 블로그에서 이제 매크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. 거기에 그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매크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나머지는 그냥 설명, 코드, 자동으로 부여되는 코드,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에 대한 값, 뭐 그런 거라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고요. 요 매크로가 뭐냐면 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실행할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꺽쇠C는 ESC를 의미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꺽쇠C 두 번 있으니까 ESC 두 번 누르고 언더바를 누르면 언더바가 입력되면 이제 어떤 기능을 실행할 때 대화 상자가 팝업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언더바를 다 대부분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. 모든 기능에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타이핑하고 오토캐드가 엔터를 한번 눌러줘요. 뒤에 이렇게 공백이 한 번 있거든요. 스페이스바, 이 공백이 엔터를 의미를 합니다. ESC 두 번 누르고 U 누르고 엔터라는 뜻이에요. 근데 우리는 취소를 할 때는 ESC를 누르기만 하면 되죠. 근데 이 ESC가 보면 취소가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꺽쇠C, ESC 한 번인 거고 하나는 꺽쇠C, ESC가 두 번인 거예요. ESC가 두 번인 거를 넣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기능을 사용 중에 옵션에 들어갔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못 갖기를 한다. 그 못 갖기 할 때 반지름 설정을 하죠. 근데 그 반지름 설정하는 상태에서도 ESC를 한번 누르거나 F1을 누르면 기능이 싹 취소가 돼야 돼요. 그죠? 아니면 어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싹 취소가 되고 새로 기능을 실행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ESC를 기본적으로 두 번 들어갑니다. 대부분의 오토캐드에 있는 여기 있는 버튼들이 다 ESC를 두 번 누르고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. 자, 요거를 그대로 만들면 돼요. 근데 새 기능으로 만들어도 됩니다.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명령 하면 새로운 명령을 만들어줘요. 근데 이제 필터가 취소로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새 명령을 만들어 주는데, 새 명령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취소라는 거, 요 기능을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, 그럴 때는 여기서 복제를 해주면 얘랑 똑같은 게 생깁니다. 다른 건 요소 아이디라는 건데 오토캐드 기본 기능에 대한 요소 아이디는 얘는 회색으로 표시되죠. 수정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. 왜? 이미 다른 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이미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새로 복제를 하게 되면 이걸 수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뭐 직접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. 자, 이 친구를 요 위에다 넣으면 되는데 취소돼 있으니까 이름이 헷갈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바꿔서 넣어주세요. 알아보기 쉽게. 물론 이걸 이름은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름을 바꾸는 건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요 밑에 보면 모든 명령만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유형별로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용자 명령을 누르면 제가 이 컴퓨터에 만든 기능들만 표시가 돼요. 그러니까 F1 취소라는 얘를 만들었으니까 얘만 표시되는 거죠. 이렇게 만든 기능을 위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. 바로가기 키에다가 그냥 마우스로 꾹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. 근데 가급적 집어 넣을 때 아래쪽에 넣어주세요. 아래쪽에. 요 이유는 일단 한번 쓱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넣으면 끝났냐? 끝이 아니죠. 아직 F1이라는 걸 설정을 안 해줬어요. 그걸 설정을 어디서 하냐?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요 내용 중에 맨 아래 액세스 항목에 키라는 값에 여기다가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얘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. 오른쪽에 보면 점 3개 박혀있는 버튼이 있어요. 얘를 클릭하면
바로가기 키 요 창이 나옵니다. 요 창에서 F1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F1이라고 지정이 돼요. 여기에서 이제 뭐 숫자 키 5, 4 이런 건 안 되고요. 컨트롤 Y, 뭐 쉬프트 I, 컨트롤 쉬프트 R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컨트롤이랑 쉬프트를 쓰는 그런 걸로 넣을 수가 있고요. F8부터 F2, 3, 4, 5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. 자, F1로 놓고 확인하게 되면 F1이라는 게 ESC로 지정이 됩니다. 취소라는 기능으로.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. 얘를 저장해서 오토캐드에 반영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반응형이 됐으니까 사용을 해봐야죠. 원을 그릴 때 F1 그러면 취소가 되죠. 자, 선을 그리다가 F1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. 이렇게까지만 하면 F1로 취소, ESC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왜 맨 밑에 넣느냐, 왜 굳이 귀찮게슬이 맨 밑에 넣느냐, 요것만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은데 기능을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직사각형 기능 얘를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. 똑같이 복제해서 이름만 알아보기 쉽게 F1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요 취소 아래쪽에 여기에 들어갔네요. 얘를 밑으로 쭉 당겨서 취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F1 넣고 얘한테도 F1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F1 확인을 하면 경고창이 나와요. 근데 보통 이 경고창 잘 안 읽으시잖아요. 읽어보면 F1은 이미 다른 데 지정이 돼 있다. 두 개의 기능이 같은 기기에 같은 버튼에 공유를 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정한 명령만 활성화된다. 요렇게 돼 있어요. 무슨 뜻이냐? 오토캐드의 대부분은 스크립트 형식으로 돼 있어요. 요 사용자 환경 돼 있는 것도 결국엔 스크립트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나가요. acad.pgp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PGP 파일도 마찬가지예요. PGP 파일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나가요. 그래서 위에다가 F1로 취소해 놓고 그 밑에다 F1로 직사각형을 넣으면 F1을 눌렀을 때 직사각형을 사용을 해요.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로드해서 F1 누르면 취소구나. 근데 그 밑에서 F1 누르면 직사각형이다. 얘로 F1을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키로 돼 있을 경우엔 선을 그리다가 F1을 누르면 직사각형 기능이 실행돼요. 원을 그리다가 F1을 누르면 직사각형 기능이 실행돼요. 그래서 CUI에서 뭔가 집어넣을 땐 특히 키보드 단축키 집어넣을 땐 가장 아래쪽에다가 최근에 만든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F1의 취소, F1의 직사각형, 취소, F1, 직사각형, F1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을 경우에 맨 밑에 있는 걸 실행한다. 요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설명했던 내용 또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설명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이 벌써 한 15분 정도나 돼 버렸는데 CUI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여기에서 단축키로 기능을 집어넣는 그런
과정을 한번 쭉 해봤어요. 쭉 해봤고 기능 집어넣을 때 요 키에서 점점점 요 버튼 넣어서 직접 입력해 준다는 거. 그리고 2개 같은 키로 넣으면 마지막 게 실행된다는 거.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아마 단축키는 원하는 대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요 매크로 요거 수정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면 뭐 버튼 만들고 단축키 설정하고 이런 거에 전혀 거리낌 없이 원하는 대로 맘대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번엔 좀 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